공부를 할 때 제가 일단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수업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제 다음 주 이제 교재 나와서 시작을 할 건데 이제 이 책의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 각 장별로 단원별이죠. 1절과 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절, 제2절. 근데 이제 1절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건 기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1절 부분이에요. 1절 부분. 예. 이 1절 내용만 잘 아셔도 요거만 잘 공부하고 들어가도 시험에서는 60에서 70점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예. 요 기출 문제만 잘 분석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고 들어가도 시험에서는 60에서 70점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수업 있고 이제 다음 주 수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오늘 제 목표가 이제 그 1장과 2장이거든요. 목표를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재고자산까지예요. 재고자산까지.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1장과 2장을 1절만 공부를 할 거예요. 1절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수업 여러분들 준비해 올 때 그 제 요 1장과 2절의 2절을 다음 수업 첫 시간에 할 거예요. 복습을 할 겁니다. 복습. 물론 보강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보강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효과가 되게 클 거예요. 이걸 다 풀어주느니 하고 나서 그 2절 내용을 이게 이제 실전 예상 문제거든요. 쉬운 난이도는 뭐 여기 1절이 이제 하고 이거는 1절에서의 뭐 중간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하시면 시험 무조건 90점 이상이 나올 겁니다. 이까지 다 나오면 아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상을 했거든요. 몇 개나 맞출지 모르겠지만 이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나온 회계사, 관세사, 간평사, 관세사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기출문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렵게 물어볼 수 있는 그 내용까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오늘 1장 2장 공부했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간을 재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재고 문제당 1분 30초가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재고 풀고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풀 건데 일단 요 예상 문제는 계산 문제도 조금 난이도 있는 것도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건 뒷부분에 가서는 그건 제가 안 풀어도 된다. 안 풀어도 된다가 아니라 뭐 나는 그쵸 뭐 90점 100점 맞을 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요 계산 문제는 예. 굳이 이제 시간을 들여서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그렇죠?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풀어보겠다 하면 그 문제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계산 문제, 제가 이제 풀라고 한 계산 문제만 해도 충분히 뭐 시험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선택사항이 되는 거고, 대신 요 실전 예상 문제에 있는 말 문제 있거든요. 이론 문제. 이거는 전부 다 풀어야 돼요. 각 장별로. 예. 간평하고 관세사에서 이론 문제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1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관세사는 12문제에서 13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는 예, 이거는 전부 다 풀어야 되는 거고 계산 문제만 제가 분리를 해드릴 거예요. 난이도가 이제 좀 어려운 것만 그거만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시간 없는 분은 안 봐도 된다라고 이제 사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빨리 풀 거거든요.
다음 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복습용으로 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시간을 그렇게 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를 읽고 오셔야 돼요. 최소한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 읽고 오셔야지만 빨리빨리 풀 때 여러분들이 그 좀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 유형에 보면 얘도 그렇고 해설이 기존에 있는 교과서 해설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뭐 많이 다르진 않는데, 근데 이 해설이 이제 어디에 중점을 맞췄냐면 해설이라기보다는 시험장 가서 풀이 방법 형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통 저자분들이 이렇게 해설을 달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풀어라 하는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변형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요 기출 유형의 특히 해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저자 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거나 좀 복잡한 계산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라고 제가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문제가 딱 나오면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풀라고 제가 제시를 해놓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 풀이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풀이 방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걸로 여러분들이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 요 저자 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풀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나는 좀 프린트해서 만약에 뒤에 이제 이건 계산형에 이제 좀 있는데 재고자산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설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팁으로 달아놨는데 뭐 62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거기 티 계정을 이용해서 풀이해라 해가지고 티 계정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보통 교과서 해설에서는 이렇게 하나 그려놓지는 않어요. 다 각각 원가하고 매가를 구분해서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서는 뭐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팁을 보게 되면 그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해설에 보면 1, 2, 3, 4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 티 계정 위에 보면 오른쪽에 이제 1, 그 다음에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순서대로 풀라는 거예요. 소매제곱부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말제곱 매가를 구하고 이번에 원가율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제곱 원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분에 대한 원가의 매출 원가는 대차 차익을 통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서 시간 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풀이할 수 있도록 뭐 뒤에 보면 이제 각 이제 계산 문제별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달아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뭐 7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감호손실하고 평가손실은 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잖아요. 계산형 문제가. 그러면 거기 이제 해설 밑에 그 이제 팁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설도 그 팁에 근거한 풀이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에 교재에 있는 뭐 기본서에 있는 거는 이제 다른 이제 교재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해놨지만 객관식 문제는 좀 이걸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티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순서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있으면 그 1, 2, 3, 4 순서로 풀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이 계산 문제 유형은 전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아 이게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러면 이 TV에서 풀면 아마 시간 내에 문제 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